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바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인 모양을 빨리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다 그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페이로네시 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통증이 동반이 되는 시기, 이제 급성기와 그다음에 이제 그 만곡이 안정화되는 시기인 만성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발기 시에 통증을 유발하면서, 그러면서 점차 이제 만곡이 진행되는 시기인 급성기에는 보통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수술로 이제 휘어진 거를 다시 핀다고 해도 그 병이 진행을 함으로써 다시 또 휘어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수술을 안 하고, 근데 이제 12 개월에서 18 개월 정도 되면은 그런 이제 발기 시의 통증이라든지, 그리고 점차 계속 만곡이 진행하는 게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되고 통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를 이제 만성기라고 부르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우선 뭐 페이로니 병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나눌 수 있고요. 뭐 비수술적 방법이 있고 또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방법에는 이제 저희가 뭐 통증 조절을 해주는 약물 치료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병변 내에 직접 약물을 주입해주는 주사요법, 그리고 요새는 그 병변 결절이 있는 부위에 체충격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제 성기가 이쪽으로 휘게 되는데, 휘는 각도가 적으신 경우엔 이 반대쪽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실로 이렇게 조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휘었던 부위가 다시 반듯하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휘는 각도가 너무 심할 경우에 이걸 반대를 조여주게 되면 길이도 이제 너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결절이 있는 부위 자체, 그 결절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고 여기에 이제 진피라든가 보통 대체 물질을 넣어서 이걸 펴주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그 약물 치료 방법은 사실 아직까지도 뭐 비뇨의학과 학회에서도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이제 예전부터 뭐 포타바, 비타민 E, 뭐 타목시펜, 뭐 콜키친 이런 약물들을 써서 치료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약물적 치료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구 약물이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하는데, 근데 뭐 통증 때문에도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통증 때문에 단순히 이제 소염제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그 경구약이 잘 효과가 없으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결절 그 부위에다가 직접 뭐 주사를 넣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했을 텐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콜라겐 형성에 의해서 딱딱해지는 게 있으니까 콜라겐을 녹이는 물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베라파밀 그리고 인터페론 이렇게 그 염증을 좀 가라앉혀 주는 물질을 직접 넣어 주는 방법을 여기 미국 비뇨기과 학회나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하지만 뭐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이 되는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그 결절 부위에 직접 체외 충격파라고 해서 충격파를 주는 방법도 이제 해 보기도 하는데, 그거 자체가 그쪽의 결절의 사이즈를 줄여 주거나 아니면은 이 휜 각도를 다시 좀 펴 주거나 하는 효과는 특별히 증명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통증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치료 방법이 있지만 효과가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정말 있는 약물 치료도 있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한 가지만으로는 정확히 딱 음.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계속 약을 타러 오시는 분은 정말 효과 좋아서 계속 약을 타러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음. 그런 분들은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바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인 모양을 빨리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그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각도가 정말 약간 휘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워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을 했다가 음경이 조금 단축, 조금 짧아진다든지, 오히려 정말 내가 과도하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런 모양대로 안 됐을 때의 더 불만감 또는 뭐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각도가 너무 휘지 않은 경우에는 꼭 내가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나 비뇨기학과 학회의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걸 말씀드리지만은, 수술에 대해서 아까 인제 한쪽을 당겨줘서 또는 그 결절 부위를 제거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발기부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발기력이 향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성관계가 안 될 정도의 발기부전이 있는 분들은 또 한 가지 더 치료가 있죠. 그 이제 만곡증이 있으면서 뭐 발기력이 거의 떨어지신 분들은 아예 수술을 그 음경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이제 제일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 비뇨기학과 학회 가이드라인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형물 수술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발기부전과 동시에 모양도 개선하고 발기력도 다시 향상시키는 그런 치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이 증상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치료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게 요술풍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풍선까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만곡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이게 단순히 질환 자체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내 증상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기학과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선생님과 진료를 잘 보시면은 얼마든지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